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자가 갈수록 정말 가관이네요. 엄청납니다. 원래가 여기가 동작의 그 국회의원인데요. 말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거기 구의원, 시의원 추천하고 나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하여튼 질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 다 이제 보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자 만난 겁니다. 근데 이 보좌관들이 다 변호사들이에요. 이 3명이, 6명이 잘렸는데 그중에 3명이 변호사들이고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 또 대한변협협회에서 지금 또 임원을 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다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김병기의 모든 것을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어디 공무원 가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변호사 하면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김병기하고 이전 투구를 하는 건데, 김병기가 가면 갈수록 불리해요. 더군다나 이게 권력투쟁의 성격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정청래가 김병기 이거 내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는 마당에 어떻게 보면 끝났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서 보좌관들끼리 뒷담화를 깠는데 그게 김병기 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텔레그램 방에서 보좌관들끼리 뒷담화 깐 게 어떻게 김병기한테 들어갑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병기 마누라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가지고 지금 이거를 확보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듣는 데에서는 임금님도 욕하는 거니까 사실 욕할 수 있는데 김병기가 평상시에 보좌관들한테 존경을 못 받았던 거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병기가 이 사람들을 보좌관들을 잘라버렸고 잘라버린 것까지는 보좌관들도 자기도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쿠팡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취직을 했는데 쿠팡에서 내쫓아 버리려고 그렇게 작당을 한 거고 들어오니까 아마 이제 그만뒀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한변협으로 돌아갔어요. 대한변협협회에서 임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병기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지금 또 보도가 새로 나왔는데요. 김병기 더블당 원내대표가 25일 오늘 공개한 옛 보좌 직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 문자 대화에 대해서 옛 보좌 직원 쪽은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보좌진 한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도용해서 확보한 불법 자료라는 입장이다. 아이고야. 이 김병기 마누라가 이 보좌진 한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도용해서 이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서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해당 텔레그램 대화는 김 원내대표 부인이 막내 보좌진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중대범죄다. 아니 어떻게 김병기 마누라가 또 이런 일을 합니까? 아니 국회의원 마누라가 또 이 보좌진들하고 이게 이상한 것이 국회의원은 지 남편이 국회의원이지 마누라도 국회의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누라까지 국회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보좌진들하고 아주 긴밀히 또 이렇게 연락하면서 보좌진들을 종부리듯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가 종부리듯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 돈으로 세금 주는 건데 왜 김병기 마누라까지 지금 나서가지고 보좌진 막내 보좌진의 텔레그램을 또 도용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가? 도용을 하려면 또 막내 보좌진의 그 핸드폰을 만졌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아니면 도용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가깝게 지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 자 그러니까 보좌진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대화 내용은 보좌 직원끼리 나눈 사적 대화로 일부 욕설이나 농담이 포함돼 있지만 불법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뒷담화죠. 대부분 업무 그리고 김 원내대표와 부인의 비리와 권한남용에 대한 규탄이었다. 그 부인이 또 지금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 김병기하고 김병기의 부인이 권한남용하고 갑질하고 또 비리 저지르고 이런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공개된 대화는 김 원내대표가 그중 일부 내용을 맥락을 알 수 없게 발췌하여 왜곡한 것으로 이미 김 원내대표 등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난리 났네요. 그러니까 또 그걸 짜집게 했군요. 아니 김병기가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공개를 하려면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지. 지한테 불리한 건 빼고 지금 짜깁기 해서 지금 공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병기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법 보호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난리가 났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마누라는 이 도용을 해가지고서 지금 또 몰래 이렇게 지금 빼내고,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다 되는 거죠. 마누라도 되고, 그 다음에 김병기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되고, 한겨레와 통화 전 한 보좌진은 텔레그램 대화방은 지난해 12월 9일 폐쇄된 뒤 지난 1년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고 될 수도 없는 비밀 대화방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9일은 김 원내대표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근무하던 보좌직원 6명에게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힌 그날이다. 그는 지난 1년간 김 원내대표 협박과 직권남용 등의 가해행위가 계속됐다. 야, 그러니까 자르고 나서도 계속해서 협박하고 또 가해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텔레그램 방에서 물론 뒷담화 까고 거기서 일부 이제 김 원내대표와 그 마누라의 비리 같은 걸 얘기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제 그렇게 문제될 것은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보좌진을 다 잘랐고 그다음에 이제 텔레그램 방은 폐쇄가 됐는데 그런데 그 폐쇄가 된 방을 갖다가 지금 막내 보좌진을 핸드폰을 도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용해가지고서 그런 정보를 빼낸 거다. 근데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또 전체를 갖다가 공개한 게 아니라 일부만 짜깁게 해서 그걸 공개를 했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서 김병기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단체 대화방 캡처 사진에 대해서 적법하게 취득한 자료라면서 오늘은 90여 장의 대화 중 극히 일부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들 중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애초 김 원내대표가 그 대화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겠느냐면서 김 원내대표 부인이 계정을 불법동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화방에 있는 사람 하나가 이걸 갖다가 알린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이걸 김병기 마누라가 도용한 게 아니고 그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걸 알린 거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관들은 김병기 원내대표 마누라가 막내 보좌관의 지금 계정을 도용해서 그래서 불법으로 자료를 빼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주장에 대해서 더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김병기의 갑질은 너무너무나 유명해서 뭐 동작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드디어 이제 임자를 만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잘린 보좌관들 중에서 지금 두세 사람이 지금 김병기하고 다이다이로 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변호사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지금 대한변협협회에서 임원을 지낼 정도로 그만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몇 명 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변호사 3명이면 말이죠. 날던 비행기가 떨어지다가도 다시 올라간다. 뭐 변호사는 아니고 옛날 속담 중에 말이죠. 아니 속담은 아니다. 우리 이제 사법연수원 제가 다닐 때 내려오는 말 중에서 우리 사법연수원 3명만 비행기를 타면 우리는 운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던 비행기도 다시 올라간다.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그때만큼은 변호사의 우위상이 없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밀리지 않거든요.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두세 사람 되니까 아마 김병기하고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런 걸로 지금 김병기가 고소를 당했고, 그 다음에 또 김병기 마누라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말고 여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이건 중대범죄들이거든요. 이걸로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제 김병기하고 김병기 마누라가 날아가나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신업TV 쇼핑몰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해 주고 계신데요. 좀 더 많이 좀 여러분께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부민과 산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말 연시에 선물용으로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